안녕하세요. 김정우의 경제TV. 오늘은 물가 이야기입니다. 요즘 과일값, 채소값이 많이 올랐죠. 이것을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조짐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품목만의 현상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태서 글로벌 물가 동향, 또 채권 가격에 반영된 장기적인 인플레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국내 물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는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31일 날 발표한 2012년 12월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비해서 말이죠, 0.5%가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장을 봐야 하는 품목은 사정이 다릅니다. 농산물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9.7%가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와 양파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과는 43%, 양파는 67%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사과 가격이 오른 이유는 사과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사과 생산량 54만 톤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45만 톤으로 17%나 줄었습니다.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뛴 거죠. 또 양파의 경우에 전년보다 생산량이 26.7% 감소했는데 중국이나 인도로부터 수입 양파 가격이 또 오른 것이 겹쳤습니다. 농축수산물과 달리 공산품이나 서비스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된다다가 공급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인 거지요. 게다가 수입 물가도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020년 12월 수입 물가 지수를 보면 전년인 2019년 12월에 비해서 10.2% 하락했습니다. 국내 물가가 상당히 오른 농산물조차도 수입 농산물 가격은 2.3% 하락을 했습니다. 수입 가격 하락에는 원화 강세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12월 원달러 평균 환율이 1175원이었는데 2020년 12월에는 1094원이 됐으니까 원화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그만큼 수입 가격은 낮아지게 되죠. 국내 상황과는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플레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글로벌 경제에서 비중이 큰 품목들의 가격 움직임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철광석, 구리, 석유, 콩 가격인데요. 석유를 제외하면 모두 1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콩의 경우에 2020년 1월 15일 가격을 1년 전이 2019년 1월 15일 즉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하면 52%가 올랐습니다. 3, 4월에 상당히 떨어졌었는데 6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는 코로나 전보다도 52%나 더 높아진 겁니다. 같은 기간에 옥수수는 38%, 구리는 28% 올랐습니다. 기름값은 덜했습니다. 그런데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경우에 같은 기간 배럴당 58달러에서 52달러가 됐어요. 1년 후에는. 네, 그래서 10%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4월 한때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기름값도 상당히 오른 것이죠. 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투자자들이 인플레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표가 있습니다. BER, Break-Even Inflation Rat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물가 연동 국채, 이거 물가채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이 물가 연동 국채와 일반 국채 사이의 수익률 차이를 보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채는 발행자인 정부가 일정 기간 후에 정해진 금액을 내주는 상품인데요.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가가 오른다면 그만큼 실질 가치는 줄어들게 되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질 가치는. 그런데 물가 연동 채권이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가치 하락분, 그것을 채워주는 채권입니다. 당연히 물가 연동 채권의 수익률은 만기가 같은 일반 국채보다 예상 인플레이션율만큼 높겠죠. 높아지겠죠. 따라서 두 채권 수익률의 차이를 예상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냥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채권 같은 이렇게 돈을 걸고 베팅을 하는 숫자가 더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자, 이 그래프가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BER을 보여줍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주는 것이죠. 3월 19일, 즉 코로나의 공포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이 BER은
0.5%로 거의 0에 접근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투자자들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BER은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미국 연준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겠다 이런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도 그날 발표가 되었었죠. 연준이 미국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 전체에다가 달러를 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돈이 많이 풀릴 거라는 기대가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자극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12월 화이자 백신에 대한 희망적 소식이 나왔을 때도 이 BER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코로나가 줄고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가장 최근 데이터는 1월 15일자인데요. 이때의 BER 기대 인플레이션은 2.1%까지 높아졌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2.1%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 물가 상승률은 2020년 현재의 물가 상승률보다 한 50% 정도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가 연동 채권이 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시장 규모가 작아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아직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 믿을 만한 숫자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시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앞으로 한 2.1% 정도 될 거라고 현재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2.1%라고 하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10년 만기 채권에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10년 평균 2.1%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10년 평균 2.1%니까 당장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은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 2.1%라고 하는 그 숫자도 막연한 숫자인 셈이죠. 우리가 상당히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상당히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물가를 올리는 힘, 또 내리는 힘의 종류가 무엇인가, 이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플레 요인, 디플레 요인 말입니다. 구체적 숫자는 알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중요한 것 두 가지씩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물가 인상을 불러올 요인 두 가지를 꼽으라 하면 첫째는 통화량 증가입니다. 원화뿐만이 아니고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유로화 등 거의 모든 나라의 돈들이 브레이크 없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이 없는 것이죠. 둘째는 또 수요의 정상화입니다. 백신 보급으로 집단 면역이 생겨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정상화된다. 그래서 그동안 억눌렸던 이 수요가 살아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럴수록 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량 증가, 수요 증가, 이 두 가지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인플레 요인입니다. 반면 값을 억누르는 요인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플레 요인 말입니다. 첫째는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학 용어로는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건데요.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 대신에 저축을 늘리는 겁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하는 대신 비상시에 대비해서 내가 언제 어떻게 부도가 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비상시에 대비해서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유휴 생산력입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람, 공장 같은 거예요. 노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늘면 금방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새가 없습니다. 실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업 같은 데서 수요가 늘더라도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취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임금이 오를 새가 없습니다. 또 이 공급도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업 요금도 높아질 새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물가가 안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진 것, 또 유휴 생산력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시기에 가장 큰 디플레 요인입니다.
현실에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 같은 인플레 요인과 디플레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만큼 언제 얼마나 가격이 오를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BER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을 내다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설명이 여러분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